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예년 이맘때쯤이면 시골 5일장은 대목을 맞아 활기에 넘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한 데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겹쳐 매출액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나주의 5일장입니다. 점포마다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생선 등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상인들이 지금 갈등을 삼고 있어요. 장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장을 찾은 손님들의 장바구니도 가벼워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자녀와 친지 등의 고향 방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뭐이나 장만한 것이 작게 해왔어. 우리는 서울 애기들 아들 둘 다 안 오기로 했어. 명절 대목마다 문전성시를 이뤘던 이 기름집도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에 매출액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지도 않을 게 안 해줘 불고 그러잖아. 와야 자식들 준다고 모두 어머니들이 챙긴데 양이 없어. 명절 대목을 놓친 상인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예방이 먼저라며 애써 힘을 내봅니다. 손해 보더라도 병이 없어져야지. 그 살겠어. 자식들 위해서 살아야지. 이해는 되죠. 이제 옛날만큼 이렇게 대목처럼 대목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시골 5일장도 피해가지 못한 코로나19 여파. 상인들은 이번 고비를 잘 넘기고 하루빨리 예전 대목장의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판매가 줄어들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산물 판촉 행사도 온라인이 강세입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의 농수특산물 판매장. 공무원들이 카메라 앞에 앉아 진도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도의 농수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오늘 찐 쇼핑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초석점차, 돼지감자차, 구이자차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진도군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진도 아리랑에서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홈쇼핑처럼 가격을 소개하고 구매처도 안내하고 작년엔 3천만 원이었던 진도 아리랑의 매출 역시 올해엔 5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진도에서 나는 특산품들 효능이랄지 그다음에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몰랐던 것에 대해서 또 너무나 쉽게 또 설명을 해서 고맙다는 얘기와 함께 또 참고로 우리 제품 그다음 우리 농산물도 홍보를 해달라 우리 수산물도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역시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쇼핑이 자리를 잡으면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 매출액이 6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남도장터의 입점업체는 996곳으로 작년보다 400여 곳 정도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 수 역시 25만 4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어민들의 입점을 유도했고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홍보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어민들의 그 판로를 더 확대시키고 또 전남의 농수산물을 서울이든지 대도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올해 목표를 300억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그동안 오프라인 특판 행사로 판매 촉진에 나섰던 지자체들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몰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닷새째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1.01을 기록했던 감염 재생산 지수도 0.3까지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 등의 가능성이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며 모임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에 순천에 나흘 동안 머무른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남성은 지난 17일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아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이미 전날인 16일에 순천으로 이동했고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난 19일까지 순천 한국병원 장례식장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남성과 접촉한 179명을 검사해서 음성을 확인했고 추가 접촉자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전 씨 측 증인들은 5.18 당시에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전 씨의 형사재판은 이르면 오는 11월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이었던 이종구 씨. 전두환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헬기 작전 계획을 실시하라는 육군본부의 작전 계획 문서에 대해 헬기 작전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육본 작전처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씨가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사조직인 하나회 모임을 함께하고 5.18 이후 군에서 요직을 지낸 점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고 조비오 신부 측은 헬기 사격이 있었던 만큼 전두환 씨의 명예훼손 또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헬기 기총소사는 틀림없이 있었고 목격자로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사자 명예를 훼손을 했으니 그것은 틀림없이 유죄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형량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반면 전 씨 측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이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재판이 끝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특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결심 공판을 열어 신현목 전 5.18 특조위 조사팀장에 대한 마지막 증인 신문에 이어 최후 변론과 검찰 구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로써 2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전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르면 11월 중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선고일에는 규정상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오늘 계절의 분기점 추분입니다. 추분을 기점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곧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을이 온 것을 실감하게 하는데요. 오늘 절기에 맞게 파란 가을 하늘에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5.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는데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일교차가 꽤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는데요. 광주와 화순 24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보성 23도까지 오르겠고 목포와 강진, 해남 24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다소 흐리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법안이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휘됐고 기관 간 갑을 관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전당 운영 부진의 원인이 전당과 문화원의 이원화된 운영체계에 있다는데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는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계 요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시민사회단체가 군공항 이전 검토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청정 고흥연대 등 고흥 시민사회단체 39곳은 어제 고흥군청에 모여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군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 고흥군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군 발암물질인 성매를 함유한 건설 자재가 광주 전남 지역의 관공서와 초등학교, 주택 공사에 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시멘트와 황토 모르타르 제품 20종 가운데 6개 제품에서 농도 0.25에서 7%의 트레몰라이트 성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을 이유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한 데 이어서 다시 3개월 유예를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과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안전검사를 유예하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예 결정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 지역의 국유재산 임대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국유재산 임대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남은 28,22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